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밤. 그날은 이상하게도 유난히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응급호출이 뜨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새벽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2018년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전공의 1년차로 근무하던 해였습니다. 잠을 자는 법보다 깨는 법이 먼저 몸에 배어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직실 창문 너머로는 아직 어두운 하늘이 보였고 복도에서는 간간이 카트 끄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구급차 도착 알림이 울렸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라는 말이 짧게 전달됐고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고 생각은 늘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차량과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26살 남자였고 헬멧은 쓰고 있었지만 충격이 컸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들것이 응급실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그의 얼굴을 먼저 봤습니다. 피가 묻은 머리카락과 헝클어진 옷, 아직 너무 젊어 보이는 피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응급처치는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지시를 했고 누군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혈압 다시 한번 볼게요. 산소 먼저 올려주세요. 몇 시간이 지나 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기계가 대신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서자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회진 때 다시 본 그의 얼굴은 밤새 거의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면도한 지 얼마 안 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작은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기계는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그는 아직 여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칙은 조금씩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로 보이는 분은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휴대폰 화면만 반복해서 켰다 껐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짧은 말이 나오다 말고 끊겼습니다. 그날 밤 병원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잠시 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나 복도를 몇 번이나 왕복했습니다. 자동 판매기에서 캔커피를 하나 뽑았습니다. 따뜻한 커피였지만 손에 쥐고도 한참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캔 표면에 맺힌 김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서 있다 보니 문득 인턴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리고 훨씬 서툴렀던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 번 환자 보호자보다 더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호자 앞에서가 아니라 복도 끝 화장실 안에서였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와서도 한참을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슬펐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환자가 어려서였을 수도 있고 처음 겪는 이별이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저는 선배에게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내가 우는 건 내 마음이지만 지금은 내 슬픔보다 가족의 시간이 먼저야. 그 말이 당시에는 너무 차갑게 들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담담할 수 있나 싶었고 오히려 그런 선배들이 이상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슬픔은 결국 잠깐 머무는 감정이라는 것도 함께 알게 됐습니다. 가족들의 슬픔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요.
그건 하루로 끝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는 울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제 몫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감정을 밖으로 쏟아내지 않고 안으로 꾹 눌러두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익숙해졌다는 사실이 가끔은 스스로도 낯섭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가족들이 졸다 깨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들이 견디는 시간과 제가 견디는 시간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이 되자 저도 모르게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작은 신호를 계속 내고 있었고 그 모습이 이상하게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보호자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족 외에 배우자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고 도착 여부는 여전히 표시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안 오셨죠? 오는 중이라고는 했어요. 잠시 뒤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몇 번 울리다 끊겼고 다시 걸었을 때는 숨소리만 먼저 들렸습니다. 지금 병원 쪽으로 오고 계시죠? 네, 거의 다 왔어요. 그날 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고 외투는 반쯤만 걸쳐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침대 쪽을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에 서서 그의 얼굴을 내려다봤고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왔어. 그 순간 기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규칙적이던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모니터의 숫자들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소리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상할 만큼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도착한 바로 그 순간 떠났습니다. 공간이 갑자기 비어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배를 한번 감싸 안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녀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혼한 지 3달이 채 되지 않았다는 말도 그때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비켰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할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다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호출벨이 울렸고 누군가는 급히 뛰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비슷한 장면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만큼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다 도착한 그 순간에 멈춰버린 시간. 저는 아직도 가끔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잠시 머물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